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AI 투자 폭발, 데이터 센터 급증, 변압기 슈퍼사이클. 이 공식, 솔직히 꽤 그럴듯해 보이죠? AI는 전기를 많이 먹고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쏟아붓고 그 전기를 받쳐주는 게 변압기니까요. 실제로 시장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AI 경쟁은 이제 시작 단계고 빅테크들은 데이터 센터를 더 크게,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쓰는 전력은 수십 메가와트, 많게는 수백 메가와트 수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걸 받쳐줄 초고용량 변압기는 앞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압기, 전력기기, 전력망 기업들이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불리기 시작한 거죠. 이 논리가 힘을 가지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과거에도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이 뜰 때마다 전력 인프라는 항상 뒤따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늘어날 때도 그랬고,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때도 그랬고, 신재생 에너지가 확산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전력 인프라는 결국 따라온다. AI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더 크다. 이번엔 진짜 슈퍼사이클이다. 이 기대는 이미 주가에 꽤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변압기 관련 기업들은 수주 잔고 증가, 리드 타임 확대, 단가 인상이라는 키워드로 몇 년짜리 호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장은 그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앞으로 몇 년은 걱정할 필요 없다. AI가 멈추지 않는 한 이 산업도 멈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AI 시대에도 계속 이어질 초대형 수요를 미리 당겨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공식은 거의 반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AI 투자, 데이터 센터, 초대형 변압기. 그런데 최근 AI 업계 안쪽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보면 이 공식이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AI 투자는 줄지 않는데 데이터 센터의 모습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AI 투자 공식에는 거의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공식에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AI 투자는 줄지 않는데 방식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계획했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보류하거나 속도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AI 투자를 줄이겠다가 아니라 지금 방식이 맞는지 다시 보겠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 즉, AI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 게 아닙니다. AI 인프라를 깔아가는 속도와 형태를 재점검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전력 병목입니다. 요즘 데이터 센터는 한 곳에서 쓰는 전력이 너무 큽니다. 문제는 서버를 들여오는 속도보다 전기를 끌어오는 속도가 더 느리다는 점입니다. 송전망 연결 지연, 변전소 부족, 인허가 문제, 지약 반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센터를 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AI 투자가 꺾이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실제로 빅테크들의 캐펙스 총액은 여전히 증가 중입니다. 다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초대형 공짓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나눠서 짓고 효율을 더 따지고 전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향. 즉, 속도 조절과 구조 재설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AI 투자는 계속되는데 왜 데이터 센터는 예전처럼 단순히 커지기만 하진 않을까? 그럼 변압기 수요도 우리가 생각한 그 그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AI 투자가 무조건 초대형 인프라라는 공식은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최근 AI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칩입니다. 왜 구글의 제미나이 3 그리고 자체 AI 칩이 이 공식에 더 큰 균열을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상한 신호들의 중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칩입니다. 그리고 이 칩 이야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최근 공개된 구글의 제미나이 3입니다. 먼저 어렵지 않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GPU는 원래 게임 그래픽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만든 칩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AI 계산에도 너무 잘 맞았고 그래서 지금은 AI의 표준처럼 쓰이고 있죠. 반면 TPU는 다릅니다. 구글이 AI 계산만 잘하자 이 목적 하나로 처음부터 설계한 AI 전용 칩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GPU는 만능 스포츠카, TPU는 AI 경기만 뛰는 전문 레이싱카. 둘 다 빠르지만 전기를 쓰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이 좋아지면 전기 덜 쓰는 거 아니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같은 연산을 더 적은 전기로 처리한다는 것. 즉, 같은 AI 모델을 돌릴 때, 같은 질문을 처리할 때, 같은 추론을 할 때 필요한 전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건 조금 좋아진다 수준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의 설계 기준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GPU 중심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설계되어 왔습니다. 렉 하나에 전력이 몰리고 발열이 크고 전력 피크가 튀고 그래서 초고용량 전력 설비가 필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죠. 센터는 클수록 좋다. 한 번에 크게 지어야 한다. 하지만 TPU처럼 전력 효율이 높은 칩을 기준으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렉당 전력 밀도가 안정되고 발열 관리가 쉬워지고 전력 피크가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설계를 훨씬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칩이 바뀌면 데이터 센터 설계가 바뀐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설계가 바뀌면 그 안에 들어가는 변압기 시장의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변압기는 앞으로 덜 필요해지는 걸까? 특히 초고용량 변압기는 정말 계속 늘어날까? 이에 대한 답을 위해선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늘어나느냐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1기가와트짜리 공장 하나일까? 아니면 100메가와트짜리 공장 10개일까? 이 차이는 변압기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믿어온 그림은 이거였습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 한 곳에 수백 메가와트, 많게는 1기가와트 수준. GPU 수천 장, 수만 장, 전력도 한 번에 크게 끌어다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당연히 필요해지는 것들이 있죠. 초고용량 변압기, 초고압 송전망, 대형 변전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죠. AI 투자는 곧 초대형 변압기 슈퍼사이클. 문제는 이 그림만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AI는 두 방향으로 동시에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초거대 모델, 대형 데이터 센터. 하지만 다른 하나는 분산형 데이터 센터, 엣지 컴퓨팅,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안에서 AI를 돌리고 노트북에 NPU가 들어가고 기업들이 자체 서버로 AI를 처리합니다. 즉, 연산이 한 곳에만 모일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전력 피크입니다. 전력 설계는 평균이 아니라 최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1기가와트 센터 하나면 전기를 한 번에 1기가와트나 버텨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초고용량 변압기가 필수겠죠. 근데 100메가와트 센터 10개로 나누면 전기는 여러 군데로 나눠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필요한 변압기 용량은 훨씬 작아집니다. 즉, 전기를 얼마나 쓰느냐보다 한 곳에 얼마나 몰리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제미나이 3 그리고 TPU 같은 자체 AI 칩 전략은 이 전력 피크를 낮추는 방향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같은 연산을 더 적은 전기로, 전력 사용은 더 고르게, 설계는 더 유연하게. 이 흐름이 쌓이면 무조건 한 방에 크게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라는 선택지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변압기 수요는 늘어나는데 정말 초고용량 변압기 비중도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늘어날까? 총수요는 분명히 커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초대형 하나냐, 중소형 10개냐, 이 선택에 따라 변압기의 종류와 비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변압기 회사에 이 변화는 호재일까? 아니면 리스크일까? 이 질문은 사실 이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변압기 시장 자체가 어떤 모습으로 커지고 있는가?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변압기 시장은 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온 방식으로만 커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AI 연산은 계속 늘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생기고 전력 인프라는 더 필요해집니다. 이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수요의 총량 자체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구성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전력 효율은 계속 좋아지고 데이터 센터는 점점 분산되고 전력 피크를 낮추는 설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쌓이면 모든 데이터 센터가 1기가와트급으로 갈 필요는 없어집니다. 이 말은 곧 초고용량 변압기, 즉 NVA급 변압기의 성장률이 시장 기대만큼 가파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요는 늘지만 가장 비싼 구간의 성장 속도는 생각보다 완만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변압기 시장이 식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쪽 수요는 더 늘 수 있습니다. 중저용량 변압기, 데이터 센터 맞춤형 특수사양, 모듈형 설비, 고효율, 고신뢰성 장비, 전력 품질 관리용 설비, 즉 대형 하나 대신 정교한 여러 개가 필요해지는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커지면 변압기도 같이 뜬다. 변압기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 서사는 수요의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요의 형태는 너무 단순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파느냐보다 어떤 사양을 어떤 구조로 파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변압기 시장은 양의 문제에서 구조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슈퍼사이클의 모양을 다시 그려야 하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효성중공업을 보는 관점도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물량은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얼마나 남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효성중공업을 볼 때 시장은 거의 이 한 가지만 봤습니다. AI 때문에 전력 수요 증가, 데이터 센터 증가, 변압기 수요 폭발. 그래서 질문도 단순했습니다. 앞으로 변압기 많이 팔리느냐? 하지만 이제는 이 질문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가격을 정하는가? 마진이 남는 구조인가? 이 성장의 기울기는 얼마나 유지되는가? 여기서 바로 등장하는 게 빅테크 수직 계열화 리스크입니다.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이미 많은 걸 직접 합니다. 서버 설계, AI 칩 개발, 네트워크 장비, 냉각 시스템. 이제 남은 병목은 전력 인프라입니다. 변압기와 전력 설비는 AI 데이터 센터의 마지막 허들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진이 너무 붙는다. 그럼 우리가 관여하자. 이건 꼭 직접 생산일 필요도 없습니다. 장기 독점 계약, 공동 설계, 특정 사양 강제, 가격 협상력 강화. 이 정도만으로도 공급사 마진은 충분히 눌릴 수 있습니다. 장기 계약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물량 확보, 수조 가시성, 실적 예측 관련성. 하지만 동시에 이런 구조도 만듭니다. 가격 인상은 어렵고 원가 상승 전가는 제한되고 협상력은 약해집니다. 즉, 수주는 안정적인데 이익률은 점점 얇아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효성중공업은 이 질문으로 봐야 합니다. 수주 잔고는 늘고 있는가? 이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단가와 마진은 유지되고 있는가? 초고용량 비중은 줄어들고 있진 않은가? 대신 특수사양과 고부가 비중은 늘고 있는가? 이제는 수요보다 질이 중요한 국면입니다. AI는 변압기를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변압기 회사가 반드시 더 많이 벌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효성중공업의 미래는 AI가 잘 되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물량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항상 한 단계 뒤의 질문을 던져야 하죠. 이 영상이 그 질문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정리하면 변압기 슈퍼사이클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상해온 그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AI 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계속 늘어납니다. 전력 인프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중요한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AI 칩은 GPU 중심에서 자체 칩으로 이동하고 있고 효율은 높아지고 연산은 점점 분산되고 데이터 센터는 더 커지기보다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시장은 커지긴 커지는데 예전과 같은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쉽게 빠지는 착각은 이겁니다. AI 붐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로 이어지고 초고용량 변압기 수요가 폭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고용량 변압기의 비중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중저용량, 특수사양은 늘어날 수 있고 물량은 늘어도 마진은 눌릴 수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폭발적 수익까지 자동으로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기업은 AI 시대의 변압기를 많이 파는 기업인가? 아니면 잘 파는 기업인가?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주가에 이미 반영된 티대 수준, 초고용량 변압기 수준 뉴스에 대한 시장 반응, 수주 증가 대비 이익률 추이,
물량 뉴스에 주가가 과도하게 반응한다면 기대가 앞서가고 있을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빅테크와의 계약 구조 변화, 장기 계약 비중과 단가 조건, 고부가 특수사양 비중이 실제로 늘고 있는지, 수주 잔고 증가가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여기서 답이 좋다면 이 슈퍼사이클은 질 좋은 사이클이 됩니다. 이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는 변압기 시장을 키웁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얼마나 많이 파느냐보다 어떻게 벌어들이느냐를 봐야 합니다. 시장은 늘 가장 단순한 공식부터 믿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항상 그 공식이 깨질 때 생깁니다. 이 영상이 그 균열을 조금 더 먼저 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